화요일 오후 7시 강남 청담동의 초특급 레스토랑 라 메종 드 루아였습니다. 아줌마, 이 더러운 걸레로 어디를 닦는 거예요? 다시 하세요. 58세 박순자는 무릎을 꿇고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28살짜리 신임 매니저의 고함에도 그녀는 죄송합니다만 되풀이했습니다. 20년째 이 레스토랑에서 청소부로 일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굳은 살 박힌 손, 세제 냄새가 밴 낡은 유니폼. 박순자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하는 살. 그녀는 이 일로 딸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는 사위와 딸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VIP실 문이 열렸습니다. 세상에, 순자 언니? 진짜 순자 언니 맞아? 그 목소리에 박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서영. 한때 같은 판잣집 골목에서 썩은 쌀로 죽을 끓여 먹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5천만 원짜리 샤넬 트위드 재킷, 손목에 다이아몬드 시계, 성형으로 완전히 바뀐 얼굴. 옆에는 태양그룹 전무 차민혁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순자 언니네요. 하하. 아직도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네요. 최서영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서영아. 박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오랜만이요? 아, 말 놓지 마세요. 언니. 최서영이 박순자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가 들고 있던 더러운 걸레물이 최서영의 드레스에 튀었습니다.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최서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옷, 내 드레스에 뭘 묻힌 거야? 죄송합니다. 박순자가 황급히 옷을 닦으려 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더럽게. 철썩. 최서영의 손이 박순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순자는 그 자리에 비틀거렸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최서영의 딸 최유진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줌마가 내 옷을 망쳐놨어. 5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더러운 걸레로 말이야. 뭐라고요? 당신 미친 거 아냐? 유진이 박순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옷 어떡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옷인 줄 알기나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5천만 원. 그녀가 3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물어보나 마나야 당연히 모를 거야. 최서영이 비웃었습니다. 순자 언니는 원래 그랬잖아요. 가난하고 무능하고 맨날 손만 빌리고. 엄마, 이 아줌마 누군데요? 응? 아, 옛날에. 최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 내 남자친구를 빼앗아간 여자.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언니 남편 민수 오빠. 진짜 멋있었는데. 최서영의 입꼬리가 비뚤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언니는 몰랐지? 근데 언니가 임신했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어. 그날
그날 오빠는 나한테 오다가 차에 치인 거야. 레스토랑 안이 술렁였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짓말? 하하. 민수 오빠 목에 있던 붉은 점 기억나? 왼쪽 쇄골 바로 아래. 언니는 못 봤겠지만 나는 알아. 그 점에 매일 키스했었거든. 그만해. 박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최서영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그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쿵. 박순자는 대리석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찧었습니다. 이마가 찢어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어머, 저 미친 여자 진짜.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러요. 정신이 상자예요. 안 돼, 유진아. 최서영이 딸을 말렸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여자 신고하면 우리만 손해야. 그냥 가자. 저런 것들하고는 얽히면 안 돼. 최서영은 박순자를 마지막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승리감만이 번뜩였습니다. 언니, 다음 생에는 좀 잘 태어나요. 이번 생은 글렀으니까 호호호. 또각또각. 최서영의 하이힐이 박순자의 손가락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뚝. 손가락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박순자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직원들은 눈을 돌렸고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 레스토랑 입구가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32세 강민준, 박순자의 사위였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장모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이마에 피, 찢어진 입술, 부러진 손가락. 그리고 주변에 비웃는 얼굴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당신은 누군데요? 최서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모님을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아니 사리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을.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저지른 모든 것을 100배로 되갚아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이 미친. 유진이 비웃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그녀를 관통했습니다. 순간 유진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 눈빛.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무언가 같았습니다. 가시죠, 장모님. 민주는 장모를 업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최서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저딴 게 뭘 어쩌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지옥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주는 병원 응급실에서 장모님의 치료를 지켜봤습니다. 이마 봉합 6바늘, 손가락 골절, 입술 열상. 의사는 정신적 충격도 크다며 입원을 권했습니다. 민준아. 박순자가 침대에 누워 사위를 불렀습니다. 미안해. 내 처가가 이렇게 형편없어서. 장모님. 민준이 장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안 돼.
그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세계 사람들이야. 건드렸다간 우리만 다쳐. 장모님은 아직 모르십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날 밤 민준은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봉인했던 신분. 그는 사실 평범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강민준. 한국 10대 재벌 강산그룹 창업주의 장손이자 유일한 적통 후계자였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일 후 수요일 오전. 민주는 장모가 입원한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박순자는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했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라고 진단했습니다. 민준아. 박순자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장모님. 미안해. 내가 이런 처갓집 때문에.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서영과 최유진 모녀가 들어섰습니다. 뒤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최서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뭐 하긴요. 손해배상 청구하러 왔죠. 유진이 서류를 민준에게 던졌습니다. 엄마 드레스 5천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억, 합계 1억 5천만 원. 2주 안에 내세요. 뭐라고요? 못 들으셨어요? 최서영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고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합의금으로 끝내주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박순자가 침대에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서영아. 제발. 언니 말 놓지 말라고 했잖아요. 최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 없으면 이 병실도 나가야죠.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아니면 유진이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때릴 거예요? 그럼 폭행죄로 고소하면 되겠네. 바로 그때 박순자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했습니다. 장모님. 민준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고 박순자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위궤양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최서영 모녀는 비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에이, 징그러워. 가자, 유진아. 그들이 나가려는 순간 민준이 최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최서영은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후회? 우리가? 하하. 웃음네요. 당신 같은 거지가 우리한테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준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박재민입니다. 박재민. 장모님의 조카이자 태양그룹 전략기획팀 부장이었습니다. 재민 씨, 고모님 소식 들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30분 후 민주는 병원 근처 조용한 술집에서 재민을 만났습니다. 재민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재민이 소주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최서영, 그 여자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재민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태양그룹 사옥 옥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남자가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3개월 전 영상입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남자는 이준혁, 제 후배였습니다. 태양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6개월 됐었죠. 영상 속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최서영이었습니다. 준혁아, 뛰어내릴 거야 말 거야? 빨리 결정해. 최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부회장님, 제발. 저 정말 안 했습니다. 준혁이 울먹였습니다. 안 했다고? CCTV에 다 찍혔는데? 내가 내 지갑에서 100만 원을 훔쳤잖아. 저는 정말. 경찰 부를까? 그럼 전과자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뛰어내릴까? 그럼 산업재해 처리돼서 내 부모님한테 보상금 나와.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뛰어내렸습니다.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서영이 일부러 지갑에 돈을 놔두고 준혁이가 청소하는 걸 보고 지갑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준혁이가 지갑을 만진 게 찍혀 있었죠. 하지만 준혁이는 정말 훔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서 책상에 올려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서영은 준혁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준혁이가 잘생기고 똑똑해서 유진이가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잠자리를 요구했는데 준혁이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쫓으려 한 겁니다.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왜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양그룹의 고문 변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준혁이 부모님은 12억 원을 받고 합의했고요. 12억으로 아들 목숨을 산 겁니까? 준혁이 아버지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계십니다. 아들이 뛰어내리는 걸 목격한 충격으로 민주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재민 씨, 이 영상 복사본을 제게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재민이 다른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실. 차민혁과 최서영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초동 재개발 건 어떻게 됐어? 걱정 마. 국회의원 3명한테 10억씩 줬어. 이번 주 안에 통과될 거야. 증거는? 없어. 전부 현금으로 처리했어. 그리고 명단은 스위스 계좌에 보관했고. 재민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회장실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로 녹음한 겁니다. 차민혁 회장은 지난 5년간 정치권에 약 500억 원을 뇌물로 제공했습니다. 왜 이런 증거를 모으고 계셨습니까? 저도 당할 뻔했거든요. 재민이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목에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최유진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최유진은 섹스 중독자입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 직원을 골라서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거부하면 회사에서 쫓아내고 사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실증나면 버립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민은 휴대폰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였습니다. 박재민 부장님,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면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최유진은 제 셔츠에 립스틱 자국을 묻히고 제 차에 자기 속옷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CCTV 사각지대에서 저와 단둘이 있는 장면을 연출했죠.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고소당할지 모르는 공포에 떨면서요.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재민 씨, 이 증거들을 제게 모두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재민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태양그룹 회장실에서 차민혁이 젊은 여자 직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최서영이 남자 직원의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최유진이 술에 취한 남자 직원을 호텔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악마들입니다. 재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직원들을 장난감 취급합니다. 성희롱, 폭행, 강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더 있습니까?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고모님의 남편, 그러니까 민수 삼촌이 죽은 사건도. 뭐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당시 최서영이 삼촌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촌이 헤어지자고 했대요. 고모님이 임신했으니까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재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삼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차의 운전자가 차민혁이었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차민혁은 당시 최서영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촌과 최서영이 모텔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죠. 화가 난 차민혁은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걸어가는 걸 보고 재민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민혁 집안이 50억을 주고 입을 막았습니다. 목격자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민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증오로, 살이로. 그 목격자의 연락처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지연이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엄마는 괜찮으세요? 응급수술 받고 안정됐어. 민준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지연이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최서영이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다면서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민주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지연아, 내가 숨긴 게 있어. 뭔데요? 민주는 아내를 거실로 데리고 가서 앉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정체, 강산그룹 장손이라는 사실, 그리고 복수 계획.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미안해. 1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왜 말 안 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너와 함께.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냐. 장모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널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야 해.
지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도울게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오전 민주는 강산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63층 건물. 유리로 된 외벽에 강산이라는 로고가 빛났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밟는 이곳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강석훈. 민준의 삼촌이자 현재 강산그룹 이사장이었습니다. 민준이. 정말 내가 맞느냐? 오랜만입니다, 삼촌. 10년이다. 1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느냐?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강석훈은 조카를 한참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뭘 바라느냐? 유산? 집은? 아닙니다. 민준이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행사하러 왔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산그룹 지분 15% 보유자 강민준의 이사회 소집 요구서. 강석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5%. 할아버지께서 내게 증여한 건? 네. 이제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뭘 하려고? 태양그룹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강석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태양그룹? 재밌는데. 이유는? 개인적인 원한입니다. 좋아. 나도 차민혁 그 자식 꼴 보기 싫었거든. 강석훈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지. 대신 조건이 있다. 이 일이 끝나면 강산그룹으로 돌아와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또 다른 동맹을 만났습니다. 한지우. 한국 최고의 전략 컨설턴트이자 민준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10년 만이네, 민준아. 선배,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나를 왜 불렀어? 태양그룹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지우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흥미로운데? 나는 몸값이 비싼 거 알지? 얼마나 줄 건데? 10억입니다. 좋아. 시작하자. 2주 후. 재민은 USB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찾았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정치인 로비 리스트, 횡령 증거. 전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씨. 그리고 재민이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미국에서 서면 진술서를 보내왔습니다. 민준은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차민혁이 술에 취한 채 고의로 박민수를 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군요.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민준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3일 후는 토요일. 태양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3일 후입니다. 그날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오후 7시.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태양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정치인, 재벌, 유명 인사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무대 위로 차민혁 회장과 최서영 부회장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차민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태양그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최서영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언제나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바로 그때 쿵, 볼룸의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잠깐만요. 민준의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최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그 청소부 사위잖아요.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초대받았습니다. 민준이 초대장을 들어보였습니다. 강산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강민준으로. 볼룸이 술렁였습니다. 강산그룹, 태양그룹의 최대 경쟁사였습니다. 차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산그룹? 당신이?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민준이 손짓하자 볼룸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태양그룹 사옥 옥상. 이준혁이 난간에 서 있고 최서영이 그를 몰아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준혁아, 뛰어내릴 거야 말 거야? 빨리 결정해. 경찰 부를까? 아니면 여기서 뛰어내릴까? 볼룸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야? 직원을 자살하게 만들었다고. 두 번째 영상. 태양그룹 회장실. 차민혁과 최서영의 대화였습니다. 여보, 서초동 재개발 건 어떻게 됐어? 걱정 마. 국회의원 3명한테 10억씩 줬어. 이번 주 안에 통과될 거야. 증거는? 없어. 전부 현금으로 처리했어. 볼룸이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 최유진이 남자 직원을 협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발설하면 당신을 성폭 행범으로 고소할 거야. 증거는 내가 다 만들어놨어. 네 번째 영상. 30년 전 교통사고 현장. 흔들리는 화면이었지만 차민혁이 술에 취한 채 박민수를 차로 들이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최서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민낯입니다.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직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자,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부패 기업주, 성범죄자, 그리고 30년 전 살인범. 이것이 태양그룹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장 꺼져. 차민혁이 소리쳤습니다. 경호원, 저자를 끌어내. 경호원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볼룸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경찰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차민혁 회장 뇌물공여, 횡령,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서영 부회장 직장 내 괴롭힘, 교사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유진 씨 성희롱, 강요,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서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조작? 민준이 최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증거는 전부 당신들이 직접 만든 것들입니다. 영상, 녹음, 서류, 목격자 진술. 조작할 여지도 없습니다. 차민혁이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대체 너의 정체가 누구냐? 저는 강산그룹 창업주 강철민 회장의 장손 강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30년 전 죽인 박민수의 사위이자 당신들에게 모욕당한 장모님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최서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주는 최서영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30년 전 당신은 제 장인어른을 빼앗고 차민혁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제 장모님을 짓밟았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감옥에서 천천히 후회하십시오. 제발, 제발. 최서영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최서영의 비명이 들렸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룸 밖에서 아내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끝났어요? 응, 끝났어. 엄마한테 가요. 민준과 지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서 박순자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지연이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아, 지연아, 장모님. 민준이 장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뭐가? 민준은 태블릿을 꺼내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일가 전원 구속. 뇌물 횡령 살인 혐의. 30년 전 뺑소니 살인 사건 진범 밝혀져. 차민혁 회장 자백. 태양그룹 주가 폭락. 파산 위기.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이제 눈 감아도 되겠구나. 박순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강산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남편이자 사위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서울구치소 면회실. 최서영은 죄수복을 입고 유리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꺼진 눈빛. 면회 온 것은 변호사였습니다. 부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준혁 씨 자살 사건의 추가 증인이 5명 더 나왔습니다. 모두 부회장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최서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뇌물 사건도. 스위스 비자금 계좌가 전부 동결됐습니다. 검찰이 500억 원 전액을 추적 중입니다. 우리 돈이 얼마인데? 변호사를 더 고용하세요. 최고의 변호사들을. 그게.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님, 태양그룹 주가가 80% 폭락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요구했고 회사는 사실상 파산 직전입니다. 최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자산 전부를 처분해도 빚을 못 갚을 상황입니다. 청담동 저택, 차량, 예술품. 전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안 돼. 안 돼. 최서영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리고 따님 유진 씨도. 성범죄로 피해자가 12명이나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징역 15년 이상 구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서영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박순자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천천히 하세요. 지연이 짐을 챙겼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그리고 미안해. 내가 이런 엄마를 만나서.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한 노부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소개해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노부부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남자는 수척했고 여자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준혁의 부모입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이라면 최서영 때문에 돌아가신. 네. 준혁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 아들을 그 악마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저희는 미치도록 괴로웠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박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위님이 우리 아들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박순자가 황급히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저희도 최서영을 고소할 겁니다.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준혁의 어머니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사건은 재수사됩니다. 검찰에서 타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살이요? 준혁 씨가 뛰어내리기 직전 옥상에 최서영 외에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준혁 씨를 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혁의 부모는 오열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강산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강산그룹 부회장으로 취임합니다. 민준이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그룹의 주요 사업부를 인수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부회장님, 태양그룹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는 순전히 경영 판단입니다. 태양그룹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살려 강산그룹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차민혁 회장 일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2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차민혁 일가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객석은 피해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순자도 지현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민혁, 최서영, 최유진이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차민혁, 뇌물공여, 횡령,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서영, 직장 내 괴롭힘, 교사살인,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유진, 성폭력, 강요, 무고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최서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항소할 거예요. 이건 억울해요. 하지만 법정 경위가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복도에서 최서영은 박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최서영이 울먹였습니다. 박순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최서영은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구치소. 최서영은 독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그녀가 나올 때쯤이면 75살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바로 그때 독방 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면회? 누가요? 최서영은 면회실로 끌려갔습니다. 유리 너머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당신, 왜 왔어요? 최서영이 도끼를 품고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엄마가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나한테 복수하러 온 거야? 아니요. 지연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전해드리러 왔어요. 최서영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최서영과 박민수가 모텔 앞에서 키스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차민혁이 차에 앉아 그들을 노려보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30년 전 누군가 당신들을 미행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차민혁 씨는 당신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화가 나서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차민혁과 결혼했죠. 최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이 사진은 내일 언론에 공개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전 국민이 알게 될 겁니다. 지현이 일어섰습니다. 감옥에서 천천히 후회하세요. 지연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최서영은 사진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최서영 30년 전 불륜으로 살인 유발. 충격적 사진 공개. 차민혁 질투로 뺑소니 살인. 최서영과 공범 관계. 태양그룹 일가 30년간 범죄 은폐. 국민 분노.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양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구치소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민혁이 독방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서영이와 유진이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최서영은 정신병동으로 이송됐습니다. 남편의 자살 소식을 듣고 정신이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벽만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민수야. 미안해. 최유진은 여자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교도소 내에서도 따돌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태양그룹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직원 2,000명 중 우수 인력 500명은 강산그룹에 흡수됐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청담동의 태양그룹 본사 건물에는 강산그룹 로고가 걸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봄, 박순자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민준과 지연이 자금을 대준 것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꿈 같은 곳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준과 지연은 물론 재민과 준혁의 부모님, 그리고 태양그룹에서 피해를 입었던 직원들까지. 장모님 축하드립니다.
민준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내가 아니었으면.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박순자는 카페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편히 쉬렴. 우리 복수 끝났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민준과 지연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응, 끝났어.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민준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하진 않을 거야. 나는 이제 강산그룹 부회장이니까. 하지만 민준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삶이든 행복할 거야. 저도요, 여보.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구치소 정신병동. 최서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최서영은 로봇처럼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기억이 끊임없이 재생됐습니다. 판잣집 골목, 썩은 쌀로 죽을 끓이던 어린 시절, 박순자와 함께 웃던 날들, 그리고 박민수를 처음 본 순간,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서영은 침대 시트로 목을 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차갑게 식어 발견됐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장례식장.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 유진은 교도소에 있었고 친척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빈소에는 흑백 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그녀는 최서영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영아,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친했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 나는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았고, 근데 결국 너는 모든 걸 잃고 나는 평범한 행복을 찾았어. 박순자는 향을 피웠습니다. 편히 쉬어. 다음 생에는 욕심 좀 덜 부리고 살아. 박순자는 그렇게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1년 후, 민준과 지연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서였습니다. 박순자는 손녀를 안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민서 예쁘다. 할머니 닮아서. 어머니가 제일 예쁘죠. 지연이 웃었습니다. 민주는 딸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로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어.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어. 강산그룹은 대한민국 1위 기업이 됐습니다. 민주는 35세의 나이에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년 정직한 기업상을 제정해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재단을 설립해 이준혁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박순자의 카페는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진짜 행복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10년 후, 최유진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43살이 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녀는 박순자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사장님. 박순자는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유진이? 죄송합니다.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후회했습니다. 박순자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순자는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앞으로는 제대로 사세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그날 밤 민준의 집.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순자, 민준, 지현 그리고 10살이 된 민서.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또 해줄게. 민준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시간이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20년 후, 박순자는 82살의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준과 지현, 성인이 된 민서, 그리고 박순자가 카페에서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재민도 왔고 준혁의 부모님도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유진도 왔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유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민주는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박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장인어른 만나러 가셨네요. 편히 쉬세요. 영정 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박순자가 수고했어, 민준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장모님이 원하시던 대로 정직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하늘에서 박순자와 박민수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그들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